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과목으로 들어옵니다. 전기위험 방지 기술. 자, 목차를 보면 이제 챕터 전기안전 일반서부터 전기 설비의 방폭 순으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끝까지 파고 들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내 손 안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문구를 한번 생각하면서 챕터 1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심사를 하게 되면 그 심사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된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문제점이 해결이 되는 거죠. 예, 당연히 이제 100%는 안 되겠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되는 셈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심사의 어떤 그 절차가 제일 마지막에는 그 종결 미팅이라 그래서 심사했던 모든 과정을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장이 이제 미팅을 할 때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심사한 결과를 얘기하고 또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또 얘기하고, 그래서 그 의견을 얘기하는 어느 한 부서장이 끝까지 물고 들어지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주 그 좋은 그 의미를 이제 둔 예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죠. 건설적인 것은 모든 것을 끝까지 물고 들어지면 해결 못할 게 별로 없죠. 예, 어떤 범주 내에서는 다 해결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네 번째 전기위험 방지 기술하고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이 일반적으로 제일 어렵고 60점 맞기가 그렇게 힘든 과목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좀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전기위험 방지 기술이나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도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감을 갖고 이제 가면 된다. 제가 제 나름대로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특강을 통해서 다 이제 계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테니까 염려 없이 이제 소신 갖고 아마 공부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 문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 손 안에 자격증은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지금 우리 50% 왔어요. 예, 6과목 중에 3과목 끝나고 이제 4번째 과목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자신감이 필요할 때예요. 예. 자, 챕터 1에 전기안전 일반의 전기의 위험성, 전기설비 및 기기, 세 번째 전기작업 안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기의 위험성, 전기의 위험성의 감전이라는 거죠. 감전. 자, 감전이란 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게 뭐죠? 전기가 누설됐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누설 안 되면 감전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전기가 가는 길 그대로 간다면 사람한테 인체의 일부나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감전에 대한 개념이 누설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면 전혀 이제 바로 이해가 쉽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체가 받게 되는 그 충격, 자, 그러니까 인체 일부 또는 전체에 오니까 충격을 이제 받게 되죠. 충격을 받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이것을 전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격. 자, 전격하고 감전하고 그러면 뭐가 틀리냐를 끄집어내야 되죠. 전격하고 감전하고 같은 거냐, 틀린 거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어떻게 보면 아주 세밀하게 구분하면 전격하고 감전은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면 이제 바람직하겠지만,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동소이하다라는 표현으로 감전, 전격 같이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누설이라는 말을 한번 잘 끄집어내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 자, 그러면 감전, 전격에 의한 재해라는 건 어떤 거냐? 자, 이건 오직
전기의 누설에 의해서 재해에 의한 거예요. 전기 사고에 의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인체 일부 또는 전체의 전류가 흘렀을 때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뭐예요? 생리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생리적인 현상이다. 어떻게? 근육의 수축이 된다는 거죠. 자, 뭐 1번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호흡이 곤란하다. 호흡이 곤란하면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세 번째 뭐죠? 심실세동 등으로. 자,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심실세동 이후에, 이 시간 이후에 바로 공부해 나갑니다. 등으로 부상 사망하거나 했어요. 부상 사망하는 것까지는 현재 감전 전격에 의한 재해예요. 다음에 또 뭐죠? 2차 재해라고 했어요. 2차 재해. 2차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뭐냐? 지금 감전됐으니까 누설되는 것이 내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인체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고소 작업이라고 하죠. 높은 곳에서 일하다가 감전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추락하는 거죠. 추락하는 거고, 평지에서도 감전이 되면 넘어지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2차 재해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되셨죠? 네,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나가면 이제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격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는 몇 가지고 어떤 것이냐? 자, 7가지라는 얘기예요. 7가지. 자, 전격 위험에 결정되는 주된 인자 7가지가 있다. 이거죠. 7가지.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통전 전류의 크기가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감전 피해 위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다음에 이제 통전 시간 길면 길수록 더 위험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봅니다. 다음에 또 어떤 통전 경로냐? 이것도 이제 봐야 되겠고요. 다음에 전원의 종류, 교류 또는 직류.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제 흐르고, 직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전격을 위험하는 결정하는 주된 인자 중에 하나다. 다음에 주파수 및 파형, 다음에 전격 인가 위상, 심장 맥동 주기의 어느 위상에서의 통전 여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심장 맥동 주기에 대한 그림을 잠깐 이제 보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P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P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심장 맥동 주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P는 심방 수축에 따른 파형을 얘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방은 심장 어디에 있느냐? 심장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돼요. 예, 심장 위에 심방이 있다. 다음에 그 심방 아래에는 또 이제 심실이 있어요. 이 심실이 뭐죠? QRS에 해당하는 파형을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파형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QRS파. 자, 다음. 이제 T는 좀 이따 보고요. 이제 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뭐죠? 심장 맥동의 주기를 얘기하고 있죠? 예, 심장 맥동의 주기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T예요. T파. 예, T파를 얘기해요. 자, T는 심실 수축 종료 후에 심실이 휴식 시에 발생하는 파형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조금 더 이제 볼게요. 전격이 인가가 되면 심실세동을 일으킬 확률이 가장 크고 위험한 부분, 심실수축 종료하는 T 부분이다라고 보는 게 이 T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은 해당되지 않는 것에서 이제 끄집어낼 수 있고, 또 T파에 대해서 이제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심방으로 이제 온몸을 피가 들어가면 이제 심실에서 어떤 그 펌프 역할을 해서 심실을 해서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피가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도록,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또 피가 또 심방으로 들어가도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펌프 역할을 하는 그 전류가 태어나서부터 심방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그 아주 그 펌프질을 하면서
그 피가 원만하게 규칙적으로 이제 해줘야 됨으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전류라는 이 누설된 것이 누설된 전기가 들어와서 이 옆을 지나가다 보면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가늘게 움직이는 거죠. 예, 가늘게. 예, 그래서 가늘 새자와 움직일 동자를 써서 심실세동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심실세동. 그래서 이것은 쭉 치명적인 사고다, 치명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치명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심실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축 종료하는 티파 부분이 이 부분을 얘기한다라는 부분이 치명적이다. 심실세동은 진짜 뭐 거의 참 힘들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좀 있으면 이제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이제 이 7가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 뭐 전반적으로 전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의 흐름을 이해하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감전의 위험 요소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빈도가 꽤 있다. 이렇게 봅니다. 통전 경로별 위험도. 자, 첫 번째로 통전 경로를 보면 왼손 가슴, 오른손 가슴 순으로 위험도가 1.5, 1.3 이렇게 이제 점점 작아진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왼손하고 가슴 쪽으로 가면 치명적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왼손 가슴으로 가면 왜 1.5냐, 왜 그렇게 이게 치명적이냐라는 얘기가 이제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에서 몸에서 전기가 들어오면, 누설된 전류가 들어오면 몸을 다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땅으로 빠져나가는 경로가 이제 형성이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왼쪽 가슴 쪽에 심장이 치우쳐져 있는 거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왼손에 전기가 들어오고 하면 이제 이 왼쪽 가슴으로, 그러니까 왼쪽 가슴에 심장이 대부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심장을 거치기 때문에 치명적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왼손 가슴의 위험도가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손 가슴은 심장에 위치하고 간격이 좀 있기 때문에 전류가 조금 덜 이제 간격을 두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치명적이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살아날 수도 있는, 치명적이라는 건 사망에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살아날 확률이 좀 있는 이것이 바로 오른손 가슴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왼손 한발 또는 양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작아지는 그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위험도 순서가 나와요. 위험도 순서. 자, 위험 순위로 되어 있는 것은 1, 2, 3, 4 보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위험도 순위하려면 어떻게 해요? 위험도 값을 알아내야 되겠죠. 이 수치를 알아내야지 그 순서를 알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순위로다가 이제 정리해 나가면서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숫자 알고 있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통전 전류와 인체 반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요. 예, 5가지. 통전 전류 구분에 5가지. 자, 최소 감지 전류부터 고통 한계 전류, 가수 전류, 불수 전류, 심실세동 전류. 뭐예요? 치사 전류예요. 치사 전류. 치명적. 참 이거 참 힘들다. 사망에 가깝다. 뭐 이 얘기죠. 예, 그렇게 이제 봅니다. 자, 최소 감지 전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짜릿하게 느낄 때, 그때로 보면 돼요. 그때, 그래서 이제 상용 주파수 60Hz에서 성인 남자의 경우 1mA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자, 고통 한계 전류는 이거보다는 조금 전류가 커지지만 어느 순간 고통을 느낄 정도. 그래서 참을 수가 있는 전류를 고통 한계 전류인데 7에서 8mA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음에 가수 전류는 인체 자력으로 이렇게 그 전류를 이제 이탈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탈 전류다. 그러면 몇 암페어냐? 10에서 15mA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다음에
불수전류, 이거는 이제 이탈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예, 교착전류라고 써요. 불수전류는. 그래서 인체가 자력으로 이탈이 불가능한 전류를 얘기해요. 자, 이때부터 이제 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몇 밀리암페냐면 20에서 50 밀리암페어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되셨죠? 자, 중요한 것은 심실세동 치사 전류죠. 심근의 미세한 진동으로 혈액을 송출하는 펌프. 자, 앞부분에서 제가 펌프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펌프의 기능이 장애를 받는 현상을 뭐라 그러느냐? 심실세동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펌프의 기능에 장애를 받지 않고 완만하게 흘러갔을 때에 우리의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쓴 부분이 여기서 장애를 받으면 심실세동이 의해서 일어나는 전류다라고 이제 보는 것으로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심실세동 전류 밀리암페어는 어떻게 되느냐? 그 I라고 표현해요. I는 심실세동주 I는 루트 T분의 165의 밀리암페어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T는 뭐예요? 통전 시간을 얘기해요. 통전 시간의 단위는 뭐냐? 세크, 초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 치수값, 이 통전 전류 교류값 치수 숫자 묻는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물론 뭐 이제 이 내용의 영향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통전세 전류의 세기 및 그에 따른 영향으로 이제 잠깐 보면 뭐 이제 그림으로 이제 뭐 약간 느낄 정도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예, 이렇게 해서 한 부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통전 전류의 세기 및 그에 따른 영향.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전기에 대해서 하도 뭐 좀 어렵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보죠. 통전 전류가 더욱 증가되면, 자, 통전 전류가 더욱 증가되면 전류의 일부가 심장 부분을 흐르게 된다. 자, 심장 부분 아까 이제 강조를 했죠. 이렇게 되면 심장이 정상적인 맥동을 하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뭐가 심실세동, 가늘게, 그런 편이죠. 결국 혈액의 순환에 장애를 가져온다. 혈액의 순환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고 이에 따라서 뭐가 돼요? 산소 공급이 중지로 인해서 송출하는 아까 펌프의 기능 얘기했죠. 펌프의 기능에 장애를 받는 현상을 심실세동이라고 한다. 이때 전류를 심실세동 전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지금 요 말이 좀 시험에 그대로 안 나오지만 개념을 익히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문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을 익히는 데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심실세동 상태가 되면 전류를 제거하여도 자연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자, 만에 하나 참 제거를 한다 그러더라도 정상적으로 자연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대로 방치해두면 수분 내에 사망하는 이런 심실세동이 그만큼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심실세동 전류와 통전 시간과의 관계. 자, I는 루트 T분의 160 밀리암페어다라고 이제 끄집어냈었죠. 전류 I는 1000명 중에 5명 정도가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값을 얘기한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이것도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로 이제 가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예. 자, 심실세동 전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교재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보면 뭐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뭐 동맥이라든가 죄송해요. 동맥이라든가 뭐 이제 우심방, 좌심방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피파, 티파 한 부분 다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심방 부분에 이제 1, 2, 3 뭐 심실의 자극의 전파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게 심실세동이죠. 심실세동. 자, 심실세동 우리 한 번 더
마무리해 볼까요? 심실세동은 심장이 정상적인 맥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심장이 심실세동이 되면 심장이 정상적인 맥동을 하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세동한다. 가늘게. 결국 혈액의 순환에 큰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앞부분에서 했죠. 예, 혈액의 순환에 장애를 가져오고 산소 공급 중지로 인해서 어떻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 그랬죠. 예,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심실세동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지금 얘기한 부분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위험 한계 에너지를 볼게요. 자, 위험 한계 에너지 들어가기 전에 첫 시간입니다만 조금 이제 우리 그 줄의 법칙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줄의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줄의 법칙. 자, 지금 보이시죠? 예. 줄의 법칙에 Q는 I 제곱의 RT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Q는 했습니다. 자, Q가 뭐냐면 열량을 얘기해요. 열량. 에너지 주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Q는 열량, 에너지, 주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 제곱 곱하기 R 곱하기 T라는 얘기죠. 그러면 I 제곱 곱하기 R 곱하기 T다. 자, 그럼 I는 I를 전류라고 한다. 자,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기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류는 I로 표현을 한다. 자,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A라고 표현한다. 다음에 밀리암페어로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시험에는 밀리암페어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은 ohm으로 표현한다. ohm, 단위가 ohm을 얘기해요. 다음에 T, 시간은 세크, 초로 얘기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다음에 그 볼트, V, 전압을 얘기한다. 우리 볼트 전압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QJ,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QJ, 우리 열량, 전기 발생 에너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줄의 법칙에 대한 부분을 정리가 선행되어야지 이 부분이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줄의 법칙을 지금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QJ 열량 에너지라는 부분하고 전류 암페어로 나타내는 부분, 시간 세크로 나타내는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열량 에너지를 킬로칼로리로 환산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킬로칼로리로. 자, 그러면 1킬로칼로리는 4186줄이다 라고 이제 보면 돼요. 4186줄. 그러면 1칼로리는 4.2줄이 되는 거죠. 칼로리 1000으로 이제 계산해 주면. 그래서 1칼로리는 4.186이지만 4.2로 정리해서 앞으로 이제 4.2라는 숫자를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다음 이제 1킬로줄. 자, 이것은 0.238킬로칼로리. 이것은 약 0.24로 보는 거예요. 0.24 킬로칼로리로 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Q는 0.24 I의 제곱 RT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칼로리다. 이렇게 이제 이 공식을 끄집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킬로칼로리를 빠지면 이제 1000으로 계산해 준 값을 빼버리면 0.24의 I의 제곱은 RT다. 그래서 칼로리로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거 기본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마저 ohm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ohm의 법칙. 자, ohm의 법칙. 우리 저항을 얘기했죠. ohm의 법칙. 자, 그러면 I 전류는 R분의 V, 저항분의 볼트다. 단위 뭐로 나타낸다 그랬죠? A로 암페어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밀리암페어로도 나타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에 R, 저항은 R분의 V, 볼트, 전류분의. 그래서 단위는
옴으로 나타낸다. 자, 볼트는 그러면 이제 I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볼트로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 지금 뭐 요 간단하게 세 가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첫 시간입니다만 이 정도는 지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후에 원만하게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위험 한계 에너지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위험 한계 에너지. 자,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한 전기 에너지가 위험 한계 에너지다. 위험 한계 에너지다라고 이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위험 한계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이 계산 공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의 예로 인체의 전기 저항 R 옴을 5000옴이라고 본다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칼로리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이제 R 5000옴이라고 할 때 칼로리 값이 얼마냐라는 것을 이제 끄집어내도록 하는 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W는 전력, 전기 에너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Q하고 줄하고의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의 제곱 RT는 이것을 이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I의 제곱 RT는 루트 T분의 1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괄로 닫고 제곱 곱하기 옴이다 이거죠. 옴. 예, 옴인데 지금 여기서 주어진 값이 옴이 500이기 때문에 이제 500으로 이제 넣은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T. T가 되는 거죠. 시간. T는 초라 그랬죠. 세크 초라 그랬습니다. 1초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요걸 그대로 보면 요 T는 1초로 봤기 때문에 곱하기 1을 이제 생략해 줬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끄집어내면, 풀어내면 165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죠. 자, 10의 마이너스 6승은 10의 마이너스 3승의 자승을 해줬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면 되고 500 곱하기 왔는데 T는 생략이 1은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세크당 이제 13.6 와트, 이제 전력이 이제 나오는 값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13.6 와트 이 줄은 이제 칼로리로 고치려고 그러면 0.24를 끄집어내줘야 되죠. 0.24를 곱해줘야 되죠. 0.24를 곱해줘야 칼로리로 나온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3.6 곱하기 0.24 칼로리는 곱하기 0.24는 3.3 칼로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13.6이라는 그 와트죠. 와트. 예, 줄로 표현됐습니다만, 이 13.6이라는 그 전력이 1초간 공급되는 아주 미미하고 미약한 것 같지만 이 전기 에너지만이 인체에 직접 가해지면 생명의 위험을 위험할 정도의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개념으로 이제 전기 위험 한계 에너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 한계 에너지라는 것이 이 정도로 1초간 동안 하더라도 이것을 보면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에요. 되셨죠? 자, 예제 하나만 더 볼게요. 25옴의 저항 중에, 자, 25옴이라는 주어진 값이 있습니다. 저항 중에 5암페어의 전류를 3분간 흘렸어요. 3분간 흘렸을 때의 발열량 값이 몇 칼로리냐라고 이제 묻는 문제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칼로리를 물었기 때문에 Q는 0.24 I의 제곱 RT를 해주면 되죠. 이게 칼로리를 물었다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있는 공식 그대로 갖다가 이제 끄집어내면 되겠죠. 이 부분. 칼로리로 물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0.24 곱하기 5암페어라 그랬죠. I의 제곱이죠. 전류가 하는 얘기가 5암페어의 제곱. 자, 그러면 5의 제곱 곱하기 20. 자, 20은 R이라 그랬죠. R.
예, 저항. 예, 이렇게 했죠. R이 요 값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20을 곱해주고. 자, 그 단위가 초였죠. 초였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3분간이라는 분으로 나왔어요. 분. 그래서 3 곱하기 초를 해줬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예, 60초.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조금 함정 있는 문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조금 업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문제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21,600 칼로리가 나온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이런 셈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전기위험 방지 기술 첫 시간입니다만 이 정도 이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헤쳐 나가야죠. 뭐 끝까지 파고 들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마지막 강의 핵심 포인트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